권 기자, 이게 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분들이 내건 안내문이라고요. 네. 이 성인이란 거짓말에 속은 건데 생업이 중단되는 건 너무하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젠 이런 일이 없어지나요? 네, 보시면 신분증 검사까지 다 했는데 위조 신분증이었다는 경우, 또 성인들 틈에 끼어 있어서 의심을 못했던 경우 다양합니다. 근데 속인 미성년자 쪽은 신분증 위조까지 했어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훈방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속은 자영업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이상씩 영업정지를 당해서 생업을 중단하고 직원들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도 이걸 잘 알아서 가게에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산 다음에 자기가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건도 그동안 간간히 발생했고요.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됐던 사례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미성년자인데 어차피 업주 신고하면 영업정지 받으실 테니까 그냥 먹고 가겠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조사긴 한데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냈던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됐던 3,339개 업소 중에서 그 술을 먹은 청소년들이 고의 신고, 이른바 셀프 신고에서 적발된 경우가 무려 2,619개 업소, 78.4%에 달했다는 집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모레인 3월 29일부터는 적어도 자영업자들이 속인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협박이나 이른바 먹튀를 당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속아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한 경우 29일부터는 좀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일단 CCTV는 있어야겠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영상 증거로 남아 있으면 모레부터는 영업정지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술이나 담배를 달라고 하는 미성년자들이 폭행 같은 협박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내줬다는 사실이 남아있는 영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영상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거쳐서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꼭 수사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를테면 영업정지를 내리는 주체인 지자체로 여기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어요 같은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자체가 업주한테 CCTV 영상을 제출받고 이거는 업주가 억울하다. 영업정지를 내릴 일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서두요. 지자체가 수사당국에 의뢰를 해서 경찰의 불송치, 검찰의 불기소 또는 판사의 선고유예 같은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넘어갈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남아있는 영상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수사 당국에 넘기는 절차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술과 담배뿐만이 아니고요.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시간에 노래방 같은 곳에 청소년을 들여보냈다거나 청소년에게 내줘선 안 되는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에도요.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 또는 폭행 협박을 당하는 모습이 CCTV 영상 증거로 남아있으면 바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처분 자체가 지금까지보다 좀 더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처음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2달에서 일주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 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이 존재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대책도 논의가 돼야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불법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하는 걸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맞는 제재 조치가 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술을 불법적으로 구한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앞으로 우리 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사회봉사를 시키는 나라도 있고요. 판매자만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술을 사 먹고 오히려 자기가 신고를 하는 그런 행태가 나오는 모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18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청소년 음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절한 제재를 검토해 볼 만하다는 제안을 낸 바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서울의 한 횟집. 손님 2명이 술과 안주 14만 4천 원어치를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업주는 바로 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냐는 부모의 항의 전화와 함께 경찰 신고를 당했습니다.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긴 생머리에 진한 화장이랑 핸드백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업주는 미성년자들이 비싼 횟집에 인터넷 예약까지 한 뒤 술을 마실 줄 몰랐다고 하소연합니다. 직원 알바해서 그 9명이 모두 이제 일을 쉬게 된다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직원들도 다 가족들이 있는 한 가정이고요. 힘들게 알바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고. 고깃집을 했던 또 다른 자영업자는 지난 6월 단골 손님이 데려온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직원에 있으면 그 한 10번 이상을 항상 민증 검사를 했던 분들이고 요즘에 그 고등학생들도 화장을 진하게 하면 또 굉장히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자영업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성년자들이 음주 뒤 셀프 신고를 하거나 아예 음식값을 안 내고 가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음주의 경우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는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50만 원 정도의 경미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들은 그 영업장의 폐업을 고려할 정도의 과중한 처분인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미국, 영국은 술을 마신 미성년자를 처벌하고 일본, 타이완은 부모나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지난 7일 밤 10시쯤 발행된 영수증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무뼈 닭발에 소시지 등 안주와 술을 포함해 16만 2,700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놓인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이 손님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계산은커녕 식당 주인에게 협박 쪽지를 써놓고 간 겁니다. 이 사연은 빠르게 확산하며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 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리꾼들은 속인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속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문제다. 그러게 무조건 신분증 확인해야지 왜 빌미를 주나? 저렇게 튀면 차라리 다행, 나중에 신고하는 애들 허다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거짓말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식당들이 내건 안내문들입니다. 위변조되거나 빌린 신분증에 속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형사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바쁜데 막 하나 일일이 갖다 주면. 우리는 확인할 거 다 했는데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게 가장 불안하죠. 항상. 영업정지를 맞으면 치명적입니다. 일단은 도달이라 하는 거는 그냥 폐업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많이 나요. 도달이 너무 가혹하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아. 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기간은 2달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과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코로나 시절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고 최대 300만 원인 은행권 이자 환급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이 금융권에 낸 이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